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박태주 상임위원 주재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 모두 말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모두 끝나면 오찬 장소를 자리로 옮겨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임위원 박태주입니다. 상임위원 자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보좌하는 자리 있죠. 그런데 경찰의회 사무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맡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어쨌든 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좋은 날에 촉박의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더 죄송한 것은 뾰족한 기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상의 상황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까 그저께 운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 자료를 짧은 문건으로,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시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해된 지점도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오늘 한번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이러저러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간단히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달 정도 됐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유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리를 다시 또 만들 수 있을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기자 간담회 한다니까 상임위원회 사퇴할 것이냐 라고 물었다는데, 역시 죄송하지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회가 3월 7일, 12일 그리고 4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무산됐고, 서면 의결조차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에 대해서 노사적 사회의 공감대가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대표를 한 것을 시더라도 대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위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두 가지 논의했고, 그 두 가지 사항은 첫째는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전까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운영위를 개최한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이었습니다. 먼저 운영의 과도기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기존에 계속되고 있는 의제별위원회, 법정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정했었고,
이때 운영위원회는 노사정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말 바꾸면 그 노사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이고 임시인 조치로 비상한 조치다. 보훈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선택한 운영 방안이지 이 노사정 중심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면서 이른바 그 노사의 개청별 위원이나 공익위원들을 배제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면 당연히 보훈위원회 중심으로 모니터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더 논의됐던 지점은 의결 구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저희들이 검토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위원회가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기구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다른 주체들의 요구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30일 한국노총의 성명서에서도 의결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사노위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전문가 간담회는 행정법학자, 노동법학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많은 사안을 논의했으나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합의를 이룬 조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 기구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것은 맞지만 그 본질적 성격은 협의 기구라는 사안입니다. 경사노위가 어떠한 그 사항을 의결한 것을 치더라도 이것은 다른 행정위원회와 달리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협의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봤을 때 그 제7조의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 협의기구로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행정위원회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위원회의 해초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헌결사항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을 보인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문가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법 개정을 준비해가는 것으로 내 입장을 정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 협의기구로서 지금 조항은 3분의 2, 3분의 1 특별 결의 조항이 있고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각 주체들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조항까지도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기구로서 과도한 의결 정족수 조항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희들이 경사노위를 설계할 때 지난해 한 3, 4, 5 지난해 민주노총까지 참고해서 경사노위를 설계해 나갔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노동계 대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바뀌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개칭별 대표 3인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 조항을 그냥 그대로 노사정위원회법을 옮겨왔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조직노동이 민주성이 돌아가치더라도 부풀입니다. 그런데 개정별 대표가 3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의결 구조상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혹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미저디 취향 계층을 대표하는 개정별 대표들의 어떤 그 개정별 대표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 대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문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서는 의결 정족수, 의결 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해초 규정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는 정부 산하위원회 설치할 때 해초 규정을 넣게 돼 있고 입법 모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해초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나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입법적 헌결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심신장애 또는 직무 태만, 비밀을 지녔을 때,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이분들을 해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서 들어가 있을 뿐이지, 특별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해촉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결정하고 나니까 그 많은 언론들이 계층별 대표에 초점 맞춰서 이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기조를 정하는 것은 계층별 노동계 대표의 연속된 부참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해 드리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 사회적 대화 기구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는 사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사회적 대화의 원칙이나 정신이나 가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수의 이른바 전행으로 소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가 합의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소수가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소수가 일종의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래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는 기능을 증진시켜버려요. 뭐 표현을 다른 데는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들면은 참가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것은 어떤 갈등을 제도시키고 그 속에서 타협을 제도함으로써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 가치와 상급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정신에 비춰볼 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해서 불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도 그 이번 법 개정의 목표가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려는, 또 어디서 지적하듯이 도로노사정위원회로 되도록 가입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계층별 실험은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최초로 하는 실험이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기구로서 경상의회가 갖는 의결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해촉 규정과 무관하게 이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을 해촉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이 세 분에 의해서, 아니면은 다른 유형들에 의해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분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로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도 많이 떠들고 이렇게 생각만도 떠들 생각만도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에서 오해되는 부분인데 세계의 합의한 처리 방법 관련해서 기존 노사정 합의로 모두를 종결 합의로 방침을 정했다 하는 표현이 있고 이어서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대변 과정, 되어왔던 과정을 보면은 합의한 대로 처리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노사정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사회적 대화나 다른 조치를 통해서 보완되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을 합의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 최대한 노력하는 그 과정에는 본위원회의 의결 조항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 처리되기 전에 본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여전히 탄력 근로제 합의안 본위원회에 상정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상황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한결의 질문입니다. 위원님이시고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혼자 다 있는 상태로 하는 건데 아니 못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회가 아까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예, 철수하시는 걸로 저희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스케치 좀 하고 나갈게요. 한 30초 정도. 처음에 그 얘기를 좀 전달을 못 들어가지고. 네, 위원님은 원리 원칙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객신별 새 대표가 처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누구나 탄력 근로제 합의라고 하는 게 이들로서는 매우 힘든 주제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서 이거를 갖다가 합의 처리를 하려고 했던 데는 이 운영위원 이 본위원회 운영상에 오셔서 다소가 아니라 매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고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판단을 안 하십니까? 탄력 근로제는 아시겠습니다. 국회 환노위원장이 경산위에 의원에 가고 제대로 출입하던 사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가한 경산노위 제1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탄력 근로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가한 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 결과를 보고를 받지 않고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로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 핵심적인 결과죠. 그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면서 이해합니다. 연동특위 그 기존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 하다 연동특위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실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법적으로 얘기를 해갔던 거에 앞으로 어떤 무엇도치를 할 건지 사후적으로 뭐 승인된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예, 저로서는 좋은 시민입니다. 연금개혁특위는 4월 29일부로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종료됐다 손치더라도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그 운영위원 전원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본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재구성 방안을 논의하되 그때까지 논의를 이어갈 필요는 있겠다. 저희들이 논의하는 방식은 정치위원회에서 연구하는 방식,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 굉장히 다양하고 또 유연한 운영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했던 것은 기존의 특위위원들이 논의를 왔으니까 기존의 특위위원들이 그 일종의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그 논의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위원회가 파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안건 사실 여기서는 매듭을 풀 수 있는 뭔가 부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데 국민위원회가 언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 부침결 위원들이랑 어느 정도까지 뭐 대화를 좀 하시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법대정 안을 실었는데 사실 지금 그 상황도 그렇고 경사논의에 대해서 뭐 의원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 개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본위원회 개최 시기를 제가 못 박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두 가지 주머니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도 저희들은 그 개청별 대표를 특히 제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다. 또 말씀드리셨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분들이 경상도의 본위원회에 참가하겠다 라고 하면은 본위원회는 열릴 수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가 조건으로 재발 방지는 약속에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 변동한다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의결 정족수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본위원회는 개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저희들은 단지 최선의 노력을 저희뿐만 아니라 그 노총, 경총 포함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하는 것은
많이 거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층별 대표분들이 요구하는 제가 이해하는 요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경사노위가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법에 따르더라도 경사노위는 협의기구로 규정되어 있다. 경사노위 출범할 때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협의기구라는 설정을 갖다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법 개정 작업에 나섰고 지금도 협의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법이 요구한 것은 참가를 확대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조항을 활용해서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위원장이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가는 위원장 권한으로 최대한 보장하겠다. 계층별 위원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누구나 이견이 없는 부분은 계층별 위원회의 설치와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역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계층별 위원회를 통해서 계층별 미조직 취약 계층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는 구조, 또 그것이 계층별 대표를 통해서 본위원회까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 역시 사실 저희들은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성위원회는 3월 초에 발족하기로까지 합의를 했다가 이 문제 때문에 발족되지가 못했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은 탄력 근로자를 본위원회 안건에서 삭제해달라, 빼달라 한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로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절차적으로 봐서 어렵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 서울현 전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버스 파업인데 버스 운수산업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중앙정부랑 지방 정부의 의견 차이도 있는데 지자체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버스 관리는 한국노총의 자동차 노린입니다. 자동차 노린이 그 버스 운수산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 하는 광고까지 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버스 운수산업위원회 구성은 정말 급하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운수산업위원회는 2차 본위원회가 3월 7일이었죠. 3월 7일에 발족한다는 계획이고 그 전까지 준비위를 통해서 발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분배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준비위원회 요청한 것은 준비위원회를 마치 정상적인 위원회인 것처럼 형식은 준비위원회지만 실질적인 위원회처럼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6차 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정이 묘하다 보니까 준비위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긴장감이 또 사명감이 보니까 그것이 심해지 않는 정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언제 준비위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가를 요구했고 이 요구는 저희들이 수련한 참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파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2시간 시행에 따른 단축에 따른 인력과 임금이 쟁점되고 있고 이것은 단체 교섭으로 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투트랙이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준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준비위원회는 노사 그리고 국토부 노동부가 다 참가한 노사죠.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다수 참가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논의했던 것은 버스의 노장 단축에 대한 방안을 투트랙으로 논의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임금과 인력 추구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한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도 현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노동시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버스 운수산업위원회에서는 이 후자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서 단축된 노동시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한 중기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라고 했고 여기에는 인력 충원과 교육체계의 구축 그리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법령을 개선한다거나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준공영계의 확산과 같은 조치들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논의 중에 있으나 말고 현재 말씀드렸듯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ILO 계약서 기준 공의를 5월 26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죠.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회를 낼 기사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좀 짧게 잡았는지 아니면 다른 일정을 고려해서 이유라든지 그런 일정을 고려했을 ILO 기본 협약과 관련한 사항은 의제를 위한 노동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7일부터 올 4월 초까지 9개월 이상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논의 자체가 모자랐다 싶은 생각은 모자랐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25번의 위원회 전체 회의를 했고 그 중간에 공익위원회 간사단 회의까지 하면 그건 40회 가까운 회의를 거둬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충분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다시 되짚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주체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4월 19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제별 위원회 논의를 이어받았어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달도 그때는 길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논의를 해서 그 결과대로 마무리 짓는다 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4월 19일이었고 굳이 기계적으로 따지면 4월 18일이 한 달이 되겠습니다만도 4월 18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5월 20일 놓으면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현재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주체들이 어떻게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보시나요? 뭐를 넣어? 일단은 결론이 나와. 합의할, 네.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뭐 당연히 뭐 개량하는 것도 있는 건 아니고 저는 한 쉽지는 않다. 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고 한 30%?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볼 작전입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분명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관놀이가 합의기구가 이제 협의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있었고, 협의기구라고 한다는데, 합의가 있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탄력근로제에 대한 합의를 갖다가 본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요청이 있긴 했으나 이 위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저는 방금 전 기자께서 하신 이야기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 상황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년으로 가서는 탄력근로제의 가능성이 1년으로 가서는 현재로서는 감당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관행이 의결기구로서 진행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합의규율 성격을 강화해 나갔던 시더라도 3월 7일 날 올렸던 그 어제를 다시 바꾸기 어렵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고용 안전망 강화를 정부의 합의 부참으로 합의 거부로 하지 못했으나마도 권고안으로 제출했는 거죠. 이제 반드시 합의를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읽어서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희 기자인데요. 기본적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사회 경사노위를 이제 제대로 운영 사회복지와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지금 논의하시고 검토하고 계신데 뭐 자주 있는 일이지만 노동계든 경영계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나올 때 불참하겠다는 얘기를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사정도수 조절하고 뭐 해적 규정 이런 게 나온다고 해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방안을 특별히 마련하신다든지 계층비위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주체들도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이 맞는 건 아니라고 첫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국의 사회적 대화를 보면 프랑스처럼 헌법에서 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법 없이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이 있어야지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고 법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의 법은 사회적 대화의 어떤 절차적 과정, 그렇다는 사회적 정당성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만일 이 법이 오히려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 취지와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법이 사회적 논의의 커다란 프레임을 결정하는 치더라도 그 안에는 많은 권력이 필요하고 그 구멍이 필요하고 그 구멍은 주체들 간의 참가와 합의를 통해서 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것이 어떤 불참하는 것이 사회적,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대화의 정신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참하게 판단되면 나라의 대안이 없는 것도 그걸 누구를 규제했으면 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저 노갈고 박은서입니다. 의결구조 개편하면서 이제 법 개정 추진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 어느 시점까지는 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앞으로의 계획 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하루빨리 다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일 국회 공정사태가 장교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라 국회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추가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상현님 마무리 말씀 주시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번 이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는 또 우리들이 싫던 미저지 취약 계층의 분들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편의 계층별 어떤 실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극화 해소는 불평등의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정 과제에 뭐라고 되냐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가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해석했을 때는 해석의 키워드는 불평등의 해소라고 봤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의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해소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서 지난해 6개월 운영해왔고 이번에 그 2차 3월 7일 본회의에서 올렸던 안 중 하나가 이 양극화 해소 위원회 연구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양극화 해소 및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올렸는데
합의를 보지 못한 것들이니까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양극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은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이 핵심적인 뭐 어떤 그 이해 당사자로서 또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분으로서 비정규직 그 영역에서 부문에서 여성 노동 부문에서 그리고 청년 노동 부문에서 사실상 그 나름의 역할들을 다 인정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구조의 개선을 전제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험, 양극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소하고 이 과정에서 계층비위원회 또 계층별 대표의 역할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전히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노사정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추호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11월 22일 날 그 대통령 청청 가운데 제가 본회의를 열었고 결국에 추모했고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우여곡절은 거쳤습니다만도 이 탄력 근로제 합의안 본위원회 이전까지 경상의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대와 관심을 검증의 측면에서 모아왔던 기분이었습니다. 노동존중사회 구축위원 국정과제와 관련한 주요 모니터를 거의 다 구성했거나 곧바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4개의 의제별위원회가 3개의 업종별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추가로 그 양극화위원회 또 순수산업위원회 같은 몇 개 위원회를 거치우면 놀이터는 마무리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그 지난해 8월달에 사회 안전망에 관한 협약이 한두 이루어졌어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위한 어떤 고용 안전망 강화, 탄력 근로제, 노사정 합의, 디지털 전화에 따르는 노사정 합의까지 몇 개의 합의도 저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좀 탄력 근로제 합의안에 의해서 사직 대화의 기구가 급제동에 걸리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직 대화 경찰의 무용론이나 신문 기구가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 그 상임위원이 아까 이제 상임위원 역할을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대화의 현장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상임위원 역할은 그렇게 있습니다. 각종 의제별 업종별 특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내에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솔직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나 입법적 흥기를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겪고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사회적 대화적 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공과점이라는 합숙 비용은 비싸긴 했습니다만도 그 시행 착오를 다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여전히 크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 해결 새로운 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갈등을 참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사무처로서 경상도의 일질체를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기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간다면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찬 장소로 이동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장소는